안녕하세요. 베스에이팀의 김명구입니다. 오늘 시간서부터는 한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해왔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서 좀 새롭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름 아닌 이제 베스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고급 정보까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시작을 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좀 공통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낚시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고 있었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새삼스럽게. 그래서 낚시를 시작하려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채비들이 있고, 어떤 매듭법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낚시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단계별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제가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TV도 같이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준비 중에 있고, 여태까지는 유튜브 영상으로만 몇 번 좀 인사를 드렸는데, 이 공간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컨텐츠 네임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그냥 뭐 일관성 있게 베스에이팀으로 가되 좀 다른 의미를 조금 두고자 이렇게 찾아본 것이 튜브라는 단어예요. 유튜브에서만 저희가 지금 이 영상분을 방송을 할 거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튜브라는 의미가 베스에이팀 튜브라는 새로운 컨텐츠 네임을 가지고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장비 선택 및 세팅 중요하죠. 이제 아주 처음으로 가자고요. 어떻게 하다가 베스 낚시를 알게 됐는데, 통틀어 이제 루어 낚시를, 죄송합니다, 밥 먹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웃지 마, 씨. 전 술은 안 먹었어요. 황 PD는 술을 먹었고. 장비 선택 및 세팅인데, 이제 루어 낚시를 알게 됐어요. 뭐 그 중에서 이제 베스 낚시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됐고, 그러면 뭐 장비가 있어야 이제 베스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 구입을 이제 서두르게 되는데, 장비 구입을 할 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큰 관문일 거예요.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해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장비를 사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것일까? 뭐 통틀어서 뭐 그런 의문점들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 주변에 낚시를 하시는 분의 소개로 이제 베스 낚시를 알게 됐다면, 이제 그분의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장비들을 사시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되신 분들은 낚시샵, 이제 낚시방 가가지고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장비를 사게 되는데, 장비는 뭐 큰 두 분류로 나누면 스피닝 장비와 베이트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는 스피닝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베이트 장비로 넘어갈 거예요. 스피닝만 해도 설명해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릴이라고 합니다. 이 릴은 이제 스피닝 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베이트 장비의 릴은 베이트 릴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스피닝 릴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닝 마이크로 가이드로 된 로드들은 구경이 좀 작게도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베이트 장비보다는 구경이 좀 더 크고, 그리고 아래쪽에 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릴 시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릴을 아래쪽에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장착이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장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조립은 간단해요. 이렇게 끼워서 돌려서 채워주시면 다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요 상태가 스피닝 세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스피닝 릴과 로드, 낚싯대를 이제 로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스피닝 로드와 릴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스피닝 세트, 이 세트를 가장 처음에 추천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베이트,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스피닝보다는 베이트로 그냥 시작해서 베이트로 끝나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스피닝 장비를 건너뛰고 이제 베이트 장비만 가지고서 처음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베이트는 처음에 입문자에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부분이 이제 뭐 백래시에 대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그 백래시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닝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스피닝과 베이트는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달라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 스피닝이 하는 역할을 베이트가 100% 소화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베이트 피네스라는 뭐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스피닝 못지않은 이제 베이트로 스피닝에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장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피닝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이용하시는 것이 낚시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이나 효율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를 가게 된다면, 낚시를 처음에 좀 재밌게 시작을 하셔야 되지, 그 부담이 되거나 이제 스트레스가 되면 그 취미 생활이나 자기가 배우려고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느껴지면 그게 이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아, 나랑 안 맞고 내가 소질이 없나 보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좀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로서는 이제 스피닝 세트를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스피닝 로드는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죠. 뭐 울트라 라이트라고 하는 UL대가 있고, 라이트 대, L대라고도 많이 하시죠, 요즘에는. 그리고 ML대라고 부르시는 미디움 라이트 대, 그리고 미디움까지도 스피닝이 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베스 낚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디움은 굉장히 그 특별한 경우에 쓰는 스펙이기 때문에, 스피닝 미디움은 거의 사용하는 빈도수가 좀 적었고, 이제 뭐 커버지형의 스피닝이 꼭 필요한데 뭐 합사를 이용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이트보다는 스피닝으로서의 캐스팅이 조금 더 용이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들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국내에서 낚시를 하면서 스피닝에 미디움 스펙까지 사용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보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울트라 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로드는 라이트 대예요. 라이트 대고, 이제 울트라 라이트로 갈수록 이제 로드가 좀 더 연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라이트가 조금 더 이제 뻣뻣하고, 울트라 라이트에 비해서는. 그리고 미디움 라이트가 조금 더 뻣뻣하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힘새나 이제 부드러움에서 이제 좀 강함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기도 조금씩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릴이라고 하는 이 스피닝 릴. 이 스피닝 릴은 이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울트라 라이트에는 대부분 이제 1000번, 릴은 1000번, 2000번, 뭐 2500번, 3000번,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 번수라는 게 이제 릴의 그 힘이에요. 힘.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자면, 1000번은 좀 이렇게 드랙력이 그다지 이렇게 좋지 못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풀리는 편이고, 그리고 2000번은 그거보다 좀 더 강하고, 뭐 2500번은 그거보다 좀 더 강하고, 이렇게 번수가 올라갈수록 릴의 힘이 조금씩 세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뭐 1000번이 아주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1000번에서도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릴 사이즈도 굉장히 컴팩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얇은 라인을 많이 감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컴팩트해지니까 가벼우면서 좀 더 부드럽고 짧은 로드에 또 사용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궁합을 맞춘다고 하면, 울트라 라이트에는 베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00번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라이트 때는 이제 2000번 좀 씁니다. 그리고
미디움 라이트 때에는 한 2,500번 정도 이렇게 그 번수에 해당되는 그 릴들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C2000S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리는 릴들은 C라는 거는 이제 앞에 컴팩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00번은 이거보다 커요. 근데 컴팩트 사이즈로 해서 1000번처럼 사이즈를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볍고 쓰기가 편하죠. 그리고 컴팩트 2000번인데 S가 붙어 있어요. 뒤에 S가 붙어 있는 건 이제 쉘로우 스풀. 요 안에 이제 동그란 라인이 감겨져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스풀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풀이 쉘로우, 낮다는 거예요. 깊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낮으니까 라인을 많이 감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감아서 쓸 수 있고, 그 얇은 라인도 얇은 라인은 거의 라인 판매가 이제 뭐 70m나 100m 기준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딥스풀을 쓰게 되면 라인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 안 감겨요. 그리고 그래서 뭐 윗줄을 감아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쉘로우 스풀을 이제 선택함으로써 이제 이 밑줄 없이 이렇게 라인을 95% 이상 100%까지 이렇게 감아서 쓸 수가 있죠. 라인이 다 감기지가 않게 되면 나중에 그 캐스팅을 이렇게 할 때, 던질 때 그 라인이 방출되면서 여기에 마찰이 많이 생겨서 비거리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얼마만큼 감아서 쓰느냐도 비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1000번 울트라 라이트에 들어가 있는 릴은 쉘로우 스풀, 그리고 2000번 라이트 때에 쓰는 이 스풀도 쉘로우 스풀, 그리고 그 미디움 라이트에 쓰는 스풀은 일반 스풀입니다. 일반 스풀이고, 울트라 라이트에 들어가는 라인이 거의 이제 3파운드에서 4파운드 정도예요.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2000번에 들어가는 이제 라이트 때에 쓰는 라인들이 대부분 이제 4파운드에서 5파운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흑PD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자면 어떡해.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이에요. 제가 일을 끝나고 야식을 먹고 지금 와서 씻고 그러고서 이게 찍는 거라 시간이 이제 해가 뜨겠네요. 좀 있으면.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지. 이게 편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짧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해놔야 돼. 아무튼 이렇게 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스피닝 릴은 여기 보시면 자기가 왼쪽 핸들을 쓸지 오른쪽 핸들을 쓸지 굳이 정해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게 안 풀리는데 풀리네요. 그 핸들을 좌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왼손으로 낚시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감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엔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바꿔서 다시 반대쪽에다가 이거를 볼트를 껴주면 돼요. 몰랐어? 몰랐대요. 세팅된 대로만 썼구나. 그러니까 주문 주는 대로 쓴 거죠.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스피닝은. 그래서 좋아요. 베이트는 자기가 좌엔을 살지 우엔을 살지 정확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구입을 해야지, 스피닝처럼 이렇게 핸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스피닝은 자기가 좌엔으로 쓸지 우엔으로 쓸지 뭐 이거를 결정을 해 본인이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핸들을 교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낚시를 대부분 좌엔으로 해요. 좌엔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쪽 손으로 이제 로드를 많이 들죠. 원래 토너먼트 여담인데, 토너먼트 선수들은 양손을 다 쓰는 게 선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좀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이점이기도 하고, 한 손으로만 저희가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 하루에 뭐 8시간 이상씩 낚시를 하기 때문에 거의 8시간 동안 계속 들고 있는다고 봐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보가 오고 이제 팔에 이제 근육에 무리가 많이 오는데, 스피닝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베이트는 좌인을 쓰니까 이렇게 베이트는 감는다고 해도 스피닝은 이렇게 쓰면 이제 훨씬 더 몸에 이제
무리가 덜 오는 거죠. 그래서 저 선배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스피닝하고 베이트는 반대손으로 써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도 근데 좀 왠지 불안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올 다 좌핸으로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거의 좌핸들을 많이 쓰시는 편이고 왼손잡이들은 우핸들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세부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피닝은 이제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어요. 없고 이제 브레이크라고 하면 이제 스프를 잠가주는 이 브레이크만 있는데 이 브레이크는 이제 라인이 이제 고기가 힘을 쓰게 되면 이 스프리 좀 풀려줘야 라인이 터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기가 힘을 쓸 때 라인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를 조금 더 풀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너무 풀어주면 나중에 챔질을 할 때 그 라인이 풀려버려 가지고 챔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잠궈주게 되면 안 돌아가죠. 이렇게 잠깁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거는 챔질을 했을 때 챔질은 잘 될 정도의 힘으로 잠궈주고 그리고 고기가 힘을 쓸 때는 더 뭐 그 타이밍에 맞게끔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잘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세팅을 해놓죠. 이제 라인 굵기에 따라서 터지지 않을 만큼만 좀 잠궈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기면 좀 힘을 많이 줘서 당겨야 이렇게 빠져나오죠. 한 요 정도 스피닝은 이렇게 잡고 당겨서 조금 밀려 나올 정도까지 세팅을 하면 잘 터지지도 않고 그리고 챔질도 잘 되고 뭐 그런 요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요건 필드에서 자기가 많이 이렇게 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요 정도면 챔질도 잘 되고 라인도 안 터지겠구나 라는 이제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하시면 그 터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그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브레이크 이제 드랙이라고 합니다. 이 드랙을 어느 정도 스피닝은 잠궈 놔야 좋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직접 릴을 살 때 시연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릴 판매하는 데서 물어보시면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베일이라고 불립니다. 이 베일은 나중에 이제 캐스팅을 하실 때 이렇게 베일을 제껴야 돼요. 제끼고 라인을 손으로 잡고 그리고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스팅이 끝나면 베일을 다시 제껴주고 그럼 라인이 이 베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뭐 스피닝은 뭐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크게 별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베이트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스피닝에서 가장 범용이라고 생각되는 낚싯대가 이 라이트대일 거예요. 그 라이트대가 가장 뭐 다양하게 중간 스펙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거나 좀 더 무거운 것도 커버가 돼서 요거 한 대 정도면 이제 뭐 다양한 낚시를 조금 구사를 하실 수 있고요. 울트라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아주 가벼운 채비 위주로 좀 운영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미디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보다 훨씬 조금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라인도 좀 굵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중량 채비 무거운 채비를 운영하거나 이제 롱캐스팅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베스가 이제 큰 베스로 좀 예상되는 부분들 집행 능력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이제 뛰어나겠죠. 그리고 가이드 구경에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가이드 구경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가이드가 구경이 좀 이렇게 이건 일반 가이드 구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가이드 구경이고 이제 이 구경 말고 요즘에는 뭐 마이크로 가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은 그 가이드가 있고 그래서 얇기 때문에 그 감도가 더 좋다고 하죠.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 일반 구경의 가이드가 좋은데 이제 캐스팅 할 때도 좀 이제 간섭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반 가이드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런 마이크로 가이드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가이드와 이 일반 구경의 가이드 중간에는 이제 세미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제 아주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고, 근데 세미 마이크로에 대한 그 평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무 넓어서 이제 너무 넓어서 있는 단점을 이제 조금 줄여서 장점으로 만들었고, 너무 좁은 그 단점을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장점을 만들었고, 뭐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않았나, 이렇게 좋은 평들이 많고, 저 개인적으로도 세미 마이크로 정도는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스펙별 채비는 그 아까 살짝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울트라 라이트는 이제 16분의 1온스 밑으로 뭐 20분의 1온스, 뭐 32분의 1온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드 스트롤링 채비나 그런 것들을 운영할 때 좀 많이 쓴다는 거. 가벼운 채비들이죠. 뭐 왁기 아니면 아예 이제 웨이트가 없는, 무게가 추가 없는, 이렇게 바늘하고 원만 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채비들 쓸 때 사용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라이트 채비가 이제 범용대로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움 라이트는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채비들 많이. 이제 마지막 이제 로드를 고르는 법, 이제 가격대 뭐 그런 게 좀 중요하죠. 제가 제 능력선에서 신품을 사서 쓴다고 하면 저는 스피닝이든 베이트건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 그 이유는,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중복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입문하시는 분들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초반 이렇게 장비를 사시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뭘 좀 잡아봐야 되고 재미를 붙여봐야, 그래야 나중에 투자할 맛도 나고 그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제 방송을 어떻게 해서 보신다고 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고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뭐 기회가 충분히 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한번 사실 때 그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 그리고 너무 고급 장비로 갈수록 좋아요. 장비들은 좋은데 가격이 뭐 100만 원대까지 있으니 너무 비싸다 보니 그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가격선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 뭐 국내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NS사도 있고 제이스 컴퍼니도 있고 뭐 기관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죠? 뭐 아무튼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제품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제품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제품이 조금 더 비싼 제품들이 많고요. 꼭 일본 제품이나 뭐 이렇게 해외 제품으로 가지 않아도 국내 제품이 요즘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 지금 10만 원대 로드들도 국내에서 좀 그 고급 장비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저렴하게 출시한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만 원 후반이 아니더라도 10만 원 한 중반 정도 선에서만 찾아도 충분히 좋은 장비들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 장비가 돼야 나중에 이제 중복 투자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너무 싼 장비를 사시게 되면 나중에 팔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 가격에 싼 장비라면 중고를 안 사거든요. 거의 새 거를 사기 때문에 처분이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은 스피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이트 장비에 대해서 스피닝처럼 이제 스피닝보다 좀 더 다양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